안녕하십니까. 직업훈련교사 박명혜입니다. 자, 오늘은 JSP 페이지 디렉티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JSP 페이지 디렉티브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표시되는 부분이죠. 어제 했는 거 소스를 보면 여기 이제 요런 부분이죠. 페이지, 랭귀지의 자바, 컨텐트 타입, 텍스트 HTML, 캐릭터 셋, 요런 부분이 페이지 디렉티브에 속하게 됩니다. 요런 부분을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페이지 디렉티브 제일 기본적인 거,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과 include 디렉티브라고 해서 다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과, 여기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라고 해서 JSTL 라이브러리인데 요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조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담아놨습니다.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페이지 디렉티브 요것부터 사용 방법이랑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디렉티브의 제일 기본적인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문서의 타입, 스트링 언어, 임포트할 클래스, 세션 사용 여부 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랭귀지가 자바다.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언어를 지정하는 것이고, 콘텐트 타입은 이제 이 페이지를 호출했을 때는 HTML 파일로 불러지고, 캐릭터 셋이 UTF-8이다 라는 거. 그리고 import는 이제 다른 클래스 파일을 가져오는 거. 자바 util의 list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오고, cc라는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세션이라고 해서 세션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사용 여부를 지정하는 것이고, 에러 페이지라고 해서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에러.jsp 페이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은 이제 이 UTF-8로 맞춰놔야지만 문자가 한글을 정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요런 거. 일단은 요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실습해보고 나서 include랑 쭉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그냥 얘기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챕터 3을 만들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CHP03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 웹 콘텐트 밑에다가 JSP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index.jsp 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오늘도 빌드 패스가 또 문제네요. 일단 빌드 패스를 잡아 놓을게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통캣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거를 좀 추가를 해 놓고, 그래서 해결을 해 놓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요게 페이지 디렉티브라는 거죠. 페이지 디렉티브. 이거 모든 JSP 파일 안에, 모든 JSP 페이지에 꼭 필요한 부분. 그래서 페이지고, 랭귀지가 자바고, 컨텐트 타입이 HTML로 돌아온다. 캐릭터 셋은 EUCKR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려면은 UTF-8을 써야지만 받침에 해당되는 한글까지 정상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처음 만들 때 EUCKR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 부분을 지금 고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래서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라는 거 여기로 들어오셔서 인코딩을 찾으셔가지고 이 MS949 말고 UTF-8로 전부 다, CSS 파일도 UTF-8로, HTML 파일도 UTF-8로 바꾸고, JSP 파일도 UTF-8, XML은 원래 UTF-8이네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면 다 UTF-8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웠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를 지워서, 그래서
디스크에서까지 지울 수 있도록 요거 체크를 한 다음에 OK를 눌러서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챕터 03이라는 거 다시 챕터 03 제가 타겟 런타임을 지정을 안 해서 자꾸 톰캣 자료 파일을 못 가지고 오고 있어서 여기 아파치 톰캣이라는 거 클릭해 놨도록 할게요. 그럼 넥스트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바 파일은 src 안에 들어갈 거고 그 파일은 여기 클래스 파일 클래스 폴더로 나오게 할 거고 컨텍스트 루트는 챕터 03 웹 컨텐트 밑에다가 자바 파일 JSP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웹.xml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데 웹.xml도 잘 나오죠. 그래서 웹.xml 파일의 내용을 보면 이 웰컴 파일 리스트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index.html 파일 제일 먼저 찾고, 없으면은 index.html 파일 찾고 index.jsp 디폴트 html 뭐 이런 식으로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웹 컨텐트 밑에 index.jsp 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요거 index.jsp 이번에는 빌드 패스가 에러가 안 나고, 그리고 파일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utf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일단 실행도 해보도록 합시다. 실행하는 게 run as의 run on server 이렇게 하시면 되죠. 좀 걸리네요.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아무 내용이 안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 아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아무 내용이 없는 빈 페이지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ndex.jsp가 제일 먼저 파일 보내진다고 했는데 챕터 03이라는 거까지만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index.jsp 페이지가 보입니다. 내용이 확실히 모르니까 index.jsp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index.jsp가 호출되죠. 요렇게까지만 적으면은 index.jsp 파일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web.xml에 이런 톰캣에 대한 정보들을 적을 수 있는데, 톰캣이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이 web.xml 파일의 내용을 읽고 나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게 속성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환경 설정, 톰캣 환경 설정이 index.html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index.html을 보여주고, index.jsp, 디폴트 html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index.jsp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제 index.jsp 말고 뭐 a.jsp로 제일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조금 여기로 좀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서. 그래서 a.jsp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찾고 a.jsp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걸 프로젝트를 잡아서 run as의 run on server를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에는 index.jsp가 자동으로 나왔는데 지금도 index.jsp를 찾지 않고 이번에는 a.jsp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다가 a.jsp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a.jsp 라고 해놓고 여기 안에다가는 그냥 뭐 a.jsp 이렇게만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a.jsp 파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요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 새로 고침했을 때 a.jsp의 파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index.jsp도 호출을 하게 되면 index.jsp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만들다 보니까 좀 내용을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어쨌든 하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 디렉티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디렉티브, 이 랭귀지 자바, 컨텐트 타입의 텍스트 HTML UTF-8, 페이지 인코딩의 UTF-8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인데, 이 파일의 JSP 파일의 속성이 자바로 만들어져 있고, 이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는 HTML 파일로 돌아올 것이면서, 이 문자 캐릭터 셋은 UTF-8이라는 것과 이 페이지의 인코딩 방식은 이제 암호화죠. 인코딩, 이 페이지를 이제 문서로 인코딩 했는 방식이 UTF-8이라는 거죠. UTF-8.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거랑 요거를 했죠. 이제 임포트랑 세션이랑 에러 페이지 정도를 보도록 합시다. 임포트라는 거는 이제 다른 자바 파일을 갖다 쓴다는 건데, 자바 유틸의 리스트는 이제 자바에 원래 있는 거고, A 안에, B 안에 CC라는 거는 없죠.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션을 사용할지 말지, 에러 페이지는 이 페이지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error.jsp로 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한다는 건데,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임포트부터. 임포트는 그래서 여기 a.jsp에다가 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만들게요. 웹 컨텐트 밑에 여기 JSP 파일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뭐 import 01.jsp 라고 해서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자바에 원래 있는 파일이죠. 원래 있는 파일. 원래 있는 파일에 해당되는 리스트라는 거. 그래서 자바 여기 위에다가 페이지 임포트 자바 유틸의 리스트라는 거를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접 적으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직접 적었죠. 이번엔 직접 적었는데, 그래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를 담을게요. 어레이 리스트를 담을 때는 이번에는 임포트를 직접 적지 않고, 여기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글립스 상에서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키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여기에 어레이 리스트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애드 뭐 아무거나 뭐 좀 더 들어갈 건데, 제네릭을 좀 사용해서 스트링을 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AAA LE라고 해서 BBB CCC라고 해 놓도록 하죠. 그래서 얘를 다시 for 구문을 이용을 해서 스트링 템프의 리스트를 기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요 안에 이 for 구문 아시죠? 이 for 구문이 이제 요거 한번 가지고 오고, 요거 가지고 오고, 요렇게 가져오고, 그래서 이 for 구문을 3번 동작하게 되죠. 이 리스트를 한 개씩 꺼내서 템프 안에 담아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템프에다가 AAA 한번 돌고, BBB 한번 돌고, CCC 한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뭐 이렇게 out.print 라인으로 템프를 출력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BR 태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BR 태그가 이제 줄바꿈 태그죠. HTML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AAA, BBB, CCC라고 해서 만들어지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AAA, BR, BBB, BR, CCC, BR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out.println이라고 해가지고 이
HTML 나오는 것에서 줄바꿈이 되는데 BR이랑은 다르죠. BR을 해야지만 HTML에서 이렇게 줄바꿈 되고, 여기 프린터 LN은 줄바꿈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BR을 따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자바에서 자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하나 더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CC라는 클래스를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CC라는 거. 그래서 이 웹 콘텐트 밑에 JSP 파일을 만들었다면은, 자바 파일은 어디 만드냐면 여기 자바 리소스라는 부분에 src 밑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바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A 안에 B 안에 CC라는 거. 자바 파일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혼동을 좀 했네요. 그래서 패키지가 챕터 03이 아니라 A 안에 B이고, 이제 CC라고 해서 A 패키지, B 패키지 안에 CC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죠. 그럼 이렇게 A.B의 C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getter setter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getset을 만들도록 합시다. 요런 거 혹시나 자바 부분에서 getter setter 다 배우셨지 싶은데, 혹시나 요거를 단축키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Alt Shift S, 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커서를 요점에 갖다 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R을 눌러서 요 변수 만들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getter setter 만들어 놓고, 자 이제 JSP 파일에서 저 녀석을 쓰기 위해서 import 02.jsp를 만들도록 할게요. import 02.jsp 라고 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도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직접 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import 페이지 import라고 해서 a.b.cc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지워 넣고 여기에서 cc는 cc라고 해서 ucc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셔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 게 편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cc에 setA라는 함수가 있었고, a 변수죠. 뭐 this is a variable 뭐 이렇게. 그리고 출력을 다시 화면에다가 하기 위해서 print cc.get a 라고 하면은 되죠. 그래서 이 cc 안에 있는 함수와 변수를 이용을 해서 a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setA 해서 a의 값에다가 요거를 넣어놓고 그 a의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게 다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가 요렇게 this is a variable이라고 해서 a 변수다.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this is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PPT로 돌아와서 이제 쭉 이어서 세션이라는 것과 에러 페이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세션 단어는 세션은 하나의
단원으로 빼서 동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고, 에러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웹.점 XML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에러 페이지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일단 에러 페이지만 지정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러 페이지라는 거, 세션은 따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에러 페이지라는 거는 웹 콘텐트 밑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error.or.jsp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뭐 이렇게 이 페이지, 어떤 특정 페이지로 호출했을 때 에러가 나게 되면 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는 a.jsp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페이지 디렉티브로 에러 페이지는 error.jsp.다 라고 해놓고, 이 페이지에 강제로 에러가 발생하기 위해서 int a는 뭐 5 이렇게 해놓고, a는 5 나누기 0을 하게 되면 5를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요게 error.jsp의 내용이었죠. error.jsp의 내용이 이거였는데, a.jsp를 요청을 하니까 여기에서 에러가 뜨게 되면 error.jsp의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소스 보기 누르면 error.jsp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요게 에러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또 따로 나중에 더 얘기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따로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include를 해보도록 합시다. include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include로 많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홈페이지 돌아다녀 보면 메뉴 부분이죠. 헤더 부분, 제일 위에 부분 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고, 밑에 부분, 카피라이트 부분도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서 이 header.jsp와 footer.jsp를 그냥 포함하는 걸로 만들고 싶을 때 요 include 파일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주면, JSP 파일을 3개 만들게요. head.jsp, 그리고 content 01.jsp 라고 해놓고 footer.jsp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내용을 이제 이 content 01.jsp에서 이 파일에서 head.jsp와 footer.jsp 파일을 포함시킬 건데, 여기 body 헤드 부분에는 일단은 메뉴 1, 메뉴 2 뭐 이렇게 해놓고, footer 부분에는 copyright 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렇게 해서 content 01.jsp에서 include page include 파일이라고 해서 head.jsp 이렇게 해놓고, 내용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서 include 파일은 footer.jsp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제 이 페이지를 실행하게 되면 이 content 01.jsp 파일 안에 head.jsp 파일 내용과 footer.jsp 파일 내용이 포함되어져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 1, 메뉴 2 내용 부분입니다. 카피라이트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있는데,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HTML 구조에 맞지 않게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요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요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header.jsp에서 이걸 지우고, 부터에서도 이 부분을 지워서
그리고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물론 화면에 나오는 거는 동일하지만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HTML 태그에 맞게끔 HTML 태그 열고 태그 닫고 헤더 열고 바디 열고 바디 닫고 이렇게 맞춰줄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바스크립트랑 jQuery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include를 하게 되는 거는 만약에 콘텐트 02가 만들어졌다. 그럼 콘텐트 02.jsp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내용 부분만 달라진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include 부분만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메뉴 1, 메뉴 2나 카피라이트는 항상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nclude 디렉티브는 다른 페이지를 포함하는데 그 페이지가 공통적인 요소인 부분이야지만 좀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가 마지막 내용이네요. 태그 라이브러리는 이게 JSTL, EL 태그 쪽인데 요 부분도 스프링에 가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오늘 부분 중에 제일 어렵겠네요. 그래서 JSTL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먼저 JSTL 자료 파일을 제가 다운을 받아놨어요. JSTL 파일을. 그래서 일단 받아놨긴 한데 요 JSTL 1.2 JSTL API 1.2. 자르 요 두 개인데 요거를 복사해서 제 챕터 03의 웹 컨텐트 밑에 웹 INF 밑에 라이브러리 여기 안에다가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JSTL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혹시나 직접 받으시려면은 구글에서 메이븐 JSTL 자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일 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르 파일 직접 받는 걸로 하시면 돼요. 폼.xml은 스프링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르 파일을 직접 다운받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르 파일이 직접 다운받아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제가 따로 블로그에다 올려서 동영상 설명 부분에다가 자르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을게요. 그래서 JSTL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웹 컨텐트 밑에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JSTL 01.jsp 라고 해놓고 이렇게 페이지 디렉티브를 이용을 해서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C라고 해서 URI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C셋으로만 변수 선언을 해서 변수명이 A다, 값이 1, 2, 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cout도 쓰셔도 되죠. cout 왜 빨간색이 나있지? 태그를 안 닫았네요. 태그를 꼭 닫아 주셔야 되죠. 잠시 혼동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1, 2, 3 나오는 게 여기 $A 라고 하셔도 되고, 아까 다시 out 이라고 해서 cout 이렇게 해서 1, 3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게 좋죠. cout 해서 1, 2, 3을 요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A. 요 부분은 JSTL 라이브러리 부분은 제가 설명하면서도 조금
아직 조금 미안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EL 태그랑 JSTL 태그를 따로 촬영해서 한 단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일단은 페이지 디렉티브가 오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에 해당되는 부분, 요게 페이지 디렉티브 3가지 사용 방법을 오늘 봤어요.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로 이렇게 페이지라고 해서 페이지의 속성들을 적는 부분, include라고 해서 다른 페이지를 포함하는 거, 태그 라이벌이라고 해서 EL과 JSTL을 소개를 일단 했죠. 네,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